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돼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의 정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적절했다. 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과 발언에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이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정도입니다. 전문가의 다수는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노력 끝에 국민 삶의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그리고 청년 패스, 경로당 전신밥상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 달 평균 간병비 450만 원, 돌봄 부담이 간병지옥, 간병 파산으로 직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되살렸습니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가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에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력한 2024 예산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2조 원 증액하는 한편 불효불급하고 부실 설계된 예산 4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의미를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위기 경제와 민생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 보호와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상품권 3천억,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일부 지원 사업 2,500억,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 3천억 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이 반영됐고 민간 어린이집 급식 안전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추진 부대 의견을 반영시키는 등 보육 예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폭력 대응 등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우선 대폭 감액된 R&D 예산을 6천억 원 순증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계속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넷째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 미래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690억 추가 투입해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1년 연장을 했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그다음에 청년의 1,000원의 아침밥 등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만금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 부족이나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당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합니다. 여당이 책임 있게 잘 해야 합니다.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한 가지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십시오. 지난 여당 대표들의 실패, 그리고 여당의 국민으로부터의 외면의 핵심은 그저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은 여당 대표, 여당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인데 당이 도리어 더 큰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할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핵심적인 정치검찰이 사실상 검찰을 떠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하고 인권에 바탕한 수사를 정착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특혜 이제 해체하고 인사 형평성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본인의 명예,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퇴진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환영합니다. 무운을 빕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후임자도 없이 무책임하게 법무부 장관직을 허겁지겁 내려놓고 주랭랑 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조선일보도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는 않는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처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처신 등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다.